안녕하세요. 김신철 변호사입니다. 워크아웃 제도는 기본적으로 원금 전체를 변제하는 제도죠. 그러다 보니까 채무의 탕감보다는 이자율과 상환기간을 조정하는데 거기에 방점이 있는 제도죠. 반면에 이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채무의 탕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고요. 변제기간이 워크아웃보다 훨씬 짧아서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더 유리하죠. 하지만 채무자의 소득이 높고 부양가족이 적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의 경우에 변제 금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개인회생보다는 변제 기간이 더 긴 워크아웃이 더 유리할 수가 있죠. 한 달에 감당해야 하는 평균 변제 금액만 놓고 따져보면 워크아웃이 더 적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워크아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. 특히 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자녀가 성인이어도 대학생이어서 경제 능력이 없다면 부양가족 수로 인정해 주기도 하고요. 또 배우자나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. 그래서 이 변제금 총액은 많아져도 월 평균 변제금을 낮추는 데는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월 평균 변제금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워크아웃으로 갈아타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. 이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. 바로 배우자의 재산이죠. 개인회생 제도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었던 채무자가 이 배우자의 재산 때문에 워크아웃에서는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제가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도 안내를 해드렸었는데요. 이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 개정되면서 이제 회생법원의 사건을 진행하는 채무자들은 본인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에서 빼고 사건을 진행하게 됐죠. 물론 우리나라의 이 회생법원은 서울, 수원, 부산 이곳만 있어서 이곳 법원들만 적용을 하고 나머지 지방법원들은 아직도 배우자의 재산을 2분의 1만큼 청산가치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한데요. 하지만 최근에는 이 대전지방법원도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준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. 또 다른 지방법원도 이 대세를 따르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보니까 이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해주는 그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. 자, 이러한 실무준칙 개정으로 인해서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 분들은 워크아웃보다는 이제는 개인회생이 더 유리하게 되었다는 거죠. 왜냐하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아직도 과거 실무준칙 개정 전처럼 배우자의 재산 50%를 채무자의 보유재산으로 평가해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죠. 예를 들어서 채무자에게 빚이 5억이 있는데 배우자에게 재산이 10억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안 되고 워크아웃 신청 자격도 안 되었죠. 하지만 이제는 개인회생의 경우에 이 배우자의 재산이 많아도 배우자의 재산은 청산가치에 산입이 안 되니까 회생 신청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개인회생에서 워크아웃으로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. 만약에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에 개인회생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했다가 한 달 변제금이 너무 높은 것 같아서 회생 절차를 폐지시키고 워크아웃으로 갈아탈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배우자의 재산이 복병이 돼서 워크아웃 자격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. 실제로 천안에서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시던 의뢰인이 영업순이익이 너무 많아서 워크아웃으로 갈아타기를 원하셨는데요. 이 남편분 명의로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서 워크아웃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개인회생으로 절차를 마무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배우자 재산을 꼭 고려해서 워크아웃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.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워크아웃으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워크아웃 자격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